안녕하세요. 강남정보학원입니다. 2025 1학년 1학기 영동고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네 가지 종류에서 나왔는데요. 단어 책이 세드라는 단어책하고 교과서하고 모의고사하고 올포입니다. 세드가 5문제 나오고 총 17%고요. 교과서가 4문제고 13%, 모의고사가 7문제고 23%입니다. 모의고사가 총 31번에서 40번 10문제 중에서 7문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 거이긴 합니다. 그다음 올포가 14문제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는데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포가 범위를 항상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1학기 기말고사는 올포 나머지를 할 겁니다. 2학기 때는 올포 독해 기본 1위를 예년에 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대 변별력으로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바뀔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총 30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을 살펴보면 배점이 세드가 단어가 4점이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유형이었고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 나오는 유형이 기말고사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과 다른 유형이 나와서 학생들이 단어에서 세드에서 많이 당했을 텐데 이번에 완벽하게 준비를 다시 한번 기말고사 때 해드리겠습니다. 예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전 품사하는 것까지 세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나왔고요. 교과서는 11.2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3, 4가가 기말고사에 들어갈 겁니다. 양은 많지는 않고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주제 문제 그거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아마 또 6월달 모의고사가 들어갈 겁니다. 5월달에 본 모의고사가 6월달 모의고사 들어갈 테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포가 49.6입니다. 배점이 제일 많죠. 양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1점짜리가 7개, 0.9점이 2개, 0.8, 16, 0.8이 제일 많습니다. 0.7, 0.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의 안배를 보면 이거 중요치 않는데 안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능 같으면 안배를 하고 있는데 1번이 4개, 2번이 8개, 3번이 5개, 4번이 6개, 5번이 8개입니다. 1점짜리는 보면 5번이 2개, 4번이 1개, 3번이 2개, 2번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을 3개를 갖다가 만약 1점을 찍어서 맞았다고 하면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근데 이게 앞에 정답 안분이 고르게 안 됐기 때문에 찍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풀이 방식을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지를 받으시면 막 풀지 말고 0.8점 이하 문제 먼저 꼭 푸십시오. 0.8점 이하가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중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하라는 것은 이따가 문항별로 보면 알겠지만 변형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맞으면 16.2점입니다. 그럼 1등급이 되려면 대개 22점 정도가 돼야 됩니다. 22점 정도 되려고 하면 1점짜리 3개를 갖다가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든지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풀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요. 함축 의미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제 제목 문제가 합쳐서 4문제 나왔습니다. 주제 제목이 4문제 나왔고요. 내용일치가 3문제 나왔습니다. 연결사 1문제, 요약 1문제, 삽입 순서 삽입 2문제, 문장의 흐름 2문제, 어법 2문제, 낱말, 문맥의 흐름에 알맞지 않는 3개, 그 다음에 빈칸 3개입니다. 빈칸이 6개, 빈칸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제 제목 합쳐서 4문제 나왔고요. 내용일치 3문제, 그 다음에 낱말의 영동고가 일반적으로 참 좋아하는 유형이긴 합니다. 낱말이 총 몇 문제 나왔냐면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잘 나오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이 되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법이 왜 쉽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법이 쉽다고 하는 까닭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어법은 원리를 잘 알게 되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영동고 특징의 한 문제 정도는 변형을 해서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변형되어 있더라도 원리를 알고 있으면 문법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총평을 하자면 교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게 되면 교재 변형이 있습니다. 변형이 있을 때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쌤들이 변형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갖다가 원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첨가하는데 거기서 많이 학생들이 당하기도 하는데 유추를 완전히 숙지하면 나머지 내용도 유추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재에 나오는 단어에 반드시 유사어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쌤들이 영동의 특징이 본문에 나온 단어를 갖다 바꾸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유사어를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올포는 올림포스는 학원에서 이번에 제가 직전에 때 나눠준 것 중에 뭐가 원본을 제공한 게 있습니다. 올포에 나온 교재에다가 앞뒤로 첨가해서 출전을 찾아서 원본을 준 게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원본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문항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난이도 상문제, 즉 1점짜리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지 말고 나중에 풀자. 순서대로 푸는 것도 좋지만 1점짜리 문제를 갖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나중에 못 풀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항별로 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어 하듯이 이렇게 6번부터 풀이 방식을 쭉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변형이 있나 없나를 하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유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6번 문제입니다. 미치친 의미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0.8점인 것들은 본문에 변형이 없습니다. 변형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는데 해석을 갖다가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건 모의고사 37번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 문제가 또 나와 있고 자 이것도 모의고사 31번이었고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건 점수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서 그게 해석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답 0.8점짜리고요. 제목으로 알맞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변형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는 본문에 점수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나왔고요. 37, 31, 3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문에 변형이 없다는 이야기는 보기만 해석 잘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으로 알맞는 거 나왔습니다. 제목으로 알맞는 이게 애들이 좀 학생들이 어렵게 봤습니다. 0.8점인데도 교재 원본에 조금 추가됐습니다. 교재에 추가된 내용 때문에 내용이 틀려서 학생들이 틀리게 했는데 학원에서 원본을 갖다 제공한 게 있었습니다. 교재에 나온 거 말고 원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첨가되는 경우로 출전을 찾아서 쌤이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0.8점이었고요. 올림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당황스럽게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이 제목이었습니다. 본문 변형이 없었고요. 모의고사였습니다. 모의고사는 대개 본문 변형이 없이 지금 나가고 0.9점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올바른 해석이 중요했고요. 내용이치입니다. 자, 내용이치가 올림포스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여기까지는 지금 원본의 변형이 없었습니다. 원본 변형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 많이 맞출 수 있는 점수를 주는 문제였고 배점이 낮았긴 했습니다. 선택지도 한글이었습니다. 점수를 주려고 했던 거였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교과서입니다. 본문 그대로 냈습니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서 그게 해석이 중요했고 이것도 점수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틀리지 않아야 할 유형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0.9점인데도 변형 없는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선택지의 단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영동이. 그 다음에 내용일치 이렇게 본문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빈칸에 알맞는 말입니다. 본문을 약간 변형했습니다. 교과서인데도요. 빈칸에 들어가 어려울 단어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문학말로 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단어가 어려워서 애들이 틀렸습니다. 배점은 0.8점인데 교과서이긴 했었지만 선택지에 나온 빈칸에 있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넣으셔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거 본문 약간 변형이었고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 교과서 그대로는 괜찮았는데 변형이 있어 변형 부분에서 틀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니다. 그다음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가 올림포스 4-1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게 그냥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본문 내용은 썼는데 2번 문제를 갖다 본문에 바꿨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꿔서 냈는데 첫 번째는 가정법 문제, 두 번째 분사 문제를 바꿔가지고 본문에 없던 걸 이걸 바꿔서 냈습니다. 영동이 매년 그렇게 한번 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분사, 관계사, 관계사, 부사입니다. 그래서 분사하고 관계사로 영덕이 참 내키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법 문제 나왔는데 변형 없습니다. 그대로 나왔고요. 점수를 주려고 냈던 문제이기도 하고, 보면은 관계사, 수동형, 동사, 개수, 접속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쌤들이 영동이 많이 되는 게 관계사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관계사, 접속사, 동사, 개수, 형용사를 많이 낸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낱말, 참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낱말. 이것도 학생들이 어려운 난이도 상이된 까닭은 뭐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1번을 oversee를 갖다가 preserve, 보존하다로 바꿔버렸고요. 본문에 convey가 나왔는데 transmit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4번은 틀렸고요. 5번도 equated를 갖다가 associate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틀려서 우리 변형을 해버릴 때 우리 틀린 경우들 가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속지 않도록 동의어 유사를 평상시에 시험 볼 때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번 동의어 유사를 적어줄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 모의고사였습니다. 모의고사였고 중간부터 약간 변형이 있었고 적절치 않은 낱말 2개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라는 것은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자, 문장을 갖다가 거기서 문장 전체에서 항상 반대말을 생각하고 풀이 방식에서 낱말은 반대말을 생각하면서 풀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올림포스 9-3 남았고요. 이건 지금 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19번 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치친 부분을 갖다가 많이 바꾸기도 했고 7개 중에서 3개가 적절치 않은 단어 3개 본문을 많이 변형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빈칸 문제가 있었는데 빈칸 문제에서 가지고 보면 1점짜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빈칸 문제 1점짜리를 많이 내고 있고 빈칸을 갖다가 본문을 조금씩 변형을 하고 후반부로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냈습니다. 특징한 건 없습니다. 교과서 빼고 올림포스하고 교과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요. 25번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교과서에서 나왔고 본문 변형이 없었습니다. 점수를 주려고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먼저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변형 없음이었고요. 이것도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 26은 점수를 주려고 했던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빨리 먼저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거 먼저 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질 순서가 올림포스에서 나왔고 전체 내용이 변형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봤던 지문과 다르기 때문에 순서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상 2번째로 오답률 2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만한 위치 이건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0.7점으로 떨어졌고요. 연결사입니다. 본문에는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없는 연결사를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역적 순접을 생각하고 풀면 되고 다음 시간에 유형받아 풀이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8점이 된 것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약문입니다. 본문 그대로 냈고 올림포스였습니다. 본문은 그대로지만 요약문에 있는 선택지가 단어가 어려워서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충실히 평상시에 많이 했던 학생들 같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휘량을 갖다가 많이 늘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2번째 시간에 전체적 분석을 했고 3번째 시간에는 단어를 뺀 나머지 유형별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또 강의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